안녕하세요. 제네리크 김독입니다. 정말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켰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며칠 전 저의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또 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몸은 되게 지치고 힘든데 굉장히 좀 행복하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또 직감적으로 들더라고요. 아이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생각들이 하나 있었어요. 느리지만 굉장히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남들과의 경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오랫동안 사랑받는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근데 이런 점을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시작한 제네리크와의 브랜드와도 굉장히 좀 닮아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제네리크라는 브랜드는 처음에 이 아이한테 바랬던 마음과 좀 마찬가지로 이런 과도한 경쟁의식보다는 정말 10년 뒤에도 꺼내 입었을 때 크게 어색함이 없는, 정말 자주 손이 갈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원단과 그런 패턴들을 이용한 아이템들을 제작하는 것, 약간 이런 점을 봤을 때 브랜드도 참 자식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으로 소개드리는 더 유니폼이라는 블레이저도 그런 부분을 시작으로 생산한 제품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옷을 처음 입문하게 된 계기는 아메카지였습니다. 정말 요즘도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는 패션의 한 축을 이끌고 있는 형태인데요. 흔히들 잘 알고 계시는 나이젤 카본, 또 웨어라우스, 오슬로우 브랜드를 포함해서 굉장히 유수의 브랜드를 제가 이전 회사에서 한 10년 정도 경험을 해보면서 계속 이렇게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옷은 계속 늘어나는데 결국 손이 가는 아이템들이 꼭 하나씩 있더라고요. 근데 대개 그런 옷들은 굉장히 평범한 옷이었습니다. 뭔가 눈에 띄게 좀 디테일이 많은 옷이라든지 브랜드의 로고를 크게 표현을 한다라든지 그러한 아이템들은 딱 그 당시에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소개해드릴 더 유니폼 같은 경우도 그러한 맥락에서 시작한 제품입니다. 그럼 함께 살펴보실까요?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더 유니폼을 제가 직접 한번 착용해 봤습니다. 사실 이 옷 같은 경우는 제가 샘플링을 하면서 한 6개월 전에 이미 미리 제작해둔 샘플 제품이었어요. 지금은 날이 더워서 사실 잘 못 입고 있는 모델인데요. 그렇지만 이 브라운 컬러 같은 경우는 SS 시즌에 적합한 원단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출근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킹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생산 지역은 중국입니다. 중국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또 의심을 살 수가 있는데요.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공장을 선택한 이유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그런 사양들, 그거에 대한 정확한 구현이 가장 1차적인 목표였는데 그 구현을 아주 정확히 표현해준 회사였습니다. 일본 테일러링 회사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납품을 맡고 있는 그런 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그 섬세한 핸들링과 그 QC 그리고 품질과 관련된 그런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응축한 공장이기도 해서 저는 이 공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시즌부터 발매했던 트위드 재킷도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졌어요. 고객님들께도 피드백을 한번 물어보면 정말 어떤 브랜드에도 이렇게 뒤지지 않는 그러한 메이킹을 갖추고 있는 그런 점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저 또한 지난 가을 겨울 시즌부터 또 6개월 동안 착용한 이 샘플링까지 착용을 했을 때 정말 이 공장에서는 믿고 맡겨도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구현해내고자 하는 그러한 특징과 사양들을 굉장히 완벽하게 제품에 녹여줄 수 있는 그런 메이킹이기도 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루엣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과거에는 아메카지를 좋아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식 섹스트나 이런 약간 직선형을 가미하는 그런 블레이저를 굉장히 선호했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뭔가 약간은 몸에 라인이 적당히 들어가고 뭔가 이태리 테일러링 특유의 약간 완만한 어깨 라인들, 약간 이런 점이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제작한 블레이저입니다. 우선 브라운 컬러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250g 수의 원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태리의 까노니코 원단을 적용시켰는데요. 이 원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린넨과 같은 그런 되게 좀 조밀한 조직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좀 깊고 풍부한 그런 브라운 계열의 컬러가 아주 인상적이죠. 요즘 들어서 계속 브라운 컬러만 입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브라운 컬러를 생각보다 잘 입어주신다면 굉장히 또 멋진, 저는 포인트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봐요. 재킷의 버튼을 다 해체하시고 안감을 보셨을 때 약간 이렇게 드러나는 반전적인 안감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굉장히 좋아했던 회사의 원단을 썼습니다. 아사히 카세이라는 일본의 굉장히 최대 규모의 제 안감 전문 회사인데 굉장히 좀 통기성이 우수하고 손을 넣을 때 어떠한 약간 마찰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이제 질감을 갖추고 있죠. 그런 안감을 재킷의 겉감 색깔과 맞추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포인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안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 같은 경우 브라운과 네이비 블레이저의 버튼이 서로 다른데요. 브라운 컬러 같은 경우는 100% 소풀라지를 사용을 했어요. 제작은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일본 디테일인데요. 일본의 약간 이런 세공 기술은 사실상 어떤 곳에서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선택한 디테일이기도 하고요. 어깨 같은 경우는 이태리의 그런 좀 완만한 어깨 라인을 형성하는 마니카 카미치아의 이런 디테일을 담았고, 특히나 부토니의 홀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밀라네즈 버튼 홀이라고 해서 전부 사람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드는 그런 디테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디와 이 실 부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홀이라고 하는데 전체 홀을 사용을 했어요. 이 부분 또한 모두 사람의 손으로 메이킹을 하는 점이 특징이기도 하죠. 두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모두 겉감과 심지가 한 번에 움직이는 풀 캔버스 사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과거 시즌의 이 트위드 재킷 같은 경우는 원단의 중량감이 꽤나 높고 밀도가 굉장히 좀 탄탄한 그런 질감이어서요. 당시에는 하프 캔버스로 의뢰를 했는데 여름 시즌 원단은 아시겠다시피 굉장히 바람이 한번 싹 불면 약간 하늘하늘하게 움직여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점보다는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럽고 무게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풀 캔버스 사용으로, 높은 공인 비용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작을 한 제품이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색깔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브라운 같은 경우는 외관적으로는 블레이저인데 약간은 야상의 개념으로 접근해 주셔도 좋다고 봅니다. 원단 질감 자체가 워낙 매트하고 굉장히 좀 깊고 풍부한 그런 결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좀 밀리터리 형태의 퍼티그 팬츠라든지 그 다음에 프렌치 알미의 그런 치노 팬츠, 그리고 또 제가 착용한 이런 워싱 데님, 혹은 또 이제 날이 조금 더 선선하기 시작하면 데님 중에 원워시와 같은 깊고 풍부한 그런 인디고 데님과 매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다음은 네이비 블레이저입니다. 이제 네이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는 네이비 금장 블레이저 사양으로 만들었는데요. 더블 브레스티드는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가장 좀 많은 활용도를 자랑하는 싱글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싱글 블레이저 타입에 특히나 네이비는 브라운과는 달리 저는 거의 포시즌 형태의 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운 컬러 같은 경우는 원단사에서도 명확히 SS 시즌 원단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굉장히 통기성이 우수한 소재라면, 네이비 원단 같은 경우는 울 투일 원단이에요. 그람수로는 360g, 겉감과 심지가 붙여진 풀 캔버스다 보니까 실제로 원단감을 만져보셨을 때 굉장히 좀 탄탄하고 좀 더 무게감이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원단 같은 경우는 저는 한국의 기후를 미뤄봤을 때 한여름을 제외하고 봄과 가을, 겨울 시즌까지 충분히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양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네이비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브라운과는 아주 또 궁극적인 차이점으로는 버튼의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특히 금장이라고 한다면 금장 버튼은 이 블레이저의 꽃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만큼 버튼에는 아낌없이 아주 좋은 부자재를 선별하느라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영국의 퍼민 앤 선즈라는 굉장히 영국 황실에도 오랜 기간 이제 납품을 해오는 버튼과 상장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업체의 버튼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데드스탁으로 부류가 되어 있는 제품이어서 다음 시즌에는 버튼을 다른 걸로 대체제를 또 찾아야 됩니다. 저는 금빛의 채도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노랗거나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톤이 다운된 계열 같은 경우는 금장 블레이저의 약간 색을 온전히 좀 표현을 해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저는 조금 톤이 다운되면서도 굉장히 좀 깊은 그런 이제 금빛 단추를 사용을 한 게 특징이에요. 가을 겨울 시즌에 트위드 재킷에서도 많이 보셨을 법한 디테일인데, 이러한 행거루프, 옷이 걸려져 있을 때도 전 하나의 포인트 역할로 금장 버튼이기 때문에 옐로우 컬러의 이런 행거루프를 사용한 점도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브라운관은 이제 전반적인 패턴과 사양들은 모두 이제 일치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사이즈와 관련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착용한 사이즈는 48 사이즈. 국내 사이즈로 환산했을 때 48 사이즈 같은 경우는 국내 100에서 102 정도의 사이즈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 책에는 46부터 52 사이즈까지. 보통 저는 신장이 175에 70kg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점점, 과거에는 딱 저스트 100을 입다가 이제는 100보다는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정도의 체형이신 분들께는 48 사이즈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0 사이즈 같은 경우는 105 사이즈가 조금 안 되는 사이즈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2 사이즈는 105에서 107, 이 정도의 사이즈 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두 블레이저를 제가 이제 굉장히 좀 구구절절 나열을 한 나머지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요. 딱 한마디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태리 특유의 부드러운 어깨 라인과 그 다음에 영국의 그 특유의 구조적인 실루엣, 이 두 가지를 응집한 블레이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템들을 보면서 되게 좀 오래 남는 옷을 만드는 것을 항상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블레이저는 저한테는 10년 뒤에 입어도 굉장히 좀 멋있게 입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굉장히 깊게 들어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갓 태어난 아기가 나중에 커서 이 영상을 또 시청을 하게 되었을 때, 이때 우리 아빠는 정말 오래 남는 옷을 이렇게 이때부터 만들기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끝으로 저희 제네리크는 앞으로 정말 시간과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착용하실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가치로 앞으로 멋지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